이런 광고주분들도 간혹 계세요. 브랜드 검색 광고 진행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전환이 0건이에요. 클릭이 500번 일어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을 때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생성을 했고 또 그룹까지 생성을 했어요. 근데 캠페인에서 우리가 5만 원을 걸어놨다. 그러면 이 그룹들이 모두 제한 없음으로 두어도 캠페인에서 5만 원을 걸어놨기 때문에 5만 원 이상 절대 소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유혜원 프로입니다. 지금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쇼핑몰 상품명 기초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에 앞서서 어떻게 광고 전략을 짜야 성과를 잘 내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쇼핑몰 상품명이라는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진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광고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우선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사몰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그 외에 우리만의 채널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유입됐을 때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우리 상품을 잘 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들이 있어야 우리가 광고를 진행할 때 비즈 채널이란 걸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 때는 사실 자사몰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 스토어에 최적화되다 보니까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스마트 스토어를 좀 예쁘게 꾸며놓고 또 우리 상품을 명확하게 잘 세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는지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이트들은 우리가 비즈 채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네이버 쇼핑을 연동해서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이 되어 있어야 광고가 진행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고할 상품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가.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는 소재 기반으로 세팅이 돼요. 파워링크는 키워드 위주로 세팅이 되고 우리가 소재나 확장 소재는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재를 등록해야 그 내에 우리가 추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리뷰 찜수라든지 제휴 키워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꼭 우리가 광고하고 싶은 상품이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상품으로 광고가 진행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인데요.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 계정이 있어야 광고가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링크를 이미 진행하고 계신 광고주님들은 우리가 캠페인을 생성할 당시에 캠페인 종류를 쇼핑 검색 광고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파워링크가 아닌 쇼핑 검색 광고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이 면세 상품은 아닌지 그리고 해외 사업장 쇼핑몰 상품이 아닌지 그리고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지 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통주 이런 주류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2회차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혹시나 우리 상품이 광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쏭달쏭 하시다면 꼭 2회차 영상도 미리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고 목표 및 실행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고 목표 그리고 전략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렇게 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요. 광고 목표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커머스 업종 광고주님들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매출 볼륨이 커지는 것이겠고 DB 업종 광고주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의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DB 단가를 절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포괄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달성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별로 목표를 잡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별로 목표를 잡으셔야 하고 세 번째로는 상품별로 목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네, 예산 목표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객단가가 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만원대에서 10만원대인 상품을 동일한 광고비를 사용하고 동일한 목표 로아스를 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면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객단가가 높은
높은 상품은 우리가 동일한 광고비를 사용했을 때 대비하여 당연히 하나의 전환만 발생해도 로아스가 확 뛰게 됩니다. 그에 반면 객단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높은 상품과 동일한 광고비를 사용했을 때 당연히 구매 전환 수가 몇 배로 높게 나와야 로아스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저는 좀 예산별 목표를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간별 목표인 경우에는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 집행한 지 한 달 만에 로아스 1000% 나올 거야 라는 그런 또 방대하고 또 포괄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번 주에 로아스 200%를 달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외 키워드나 아니면 좀 부가적인 설명 혹은 이제 찜수 리뷰수 이런 확장 소재들을 활용하고 또 노출용 상품명을 활용해서 다음 주까지는 로아스 230%까지 좀 성과 개선을 시킬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들은 효율이 안 나오고 이런 키워드들은 효율이 안 나오니까 끌 거야. 제외시킬 거야. 스크럽해서 진행할 거야. 이런 목표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품별 목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류 업종인데 이제 곧 봄이잖아요. 근데 가을 옷이나 아니면 겨울 옷, 여름 옷을 판매하는데 얘네들이 봄 옷들과 같은 목표 로아스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봄 옷들을 위주로 광고를 진행하고 나머지 상품들은 이제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여름이 되기 한 2달 전에는 여름 옷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기 한 2, 3개월 전에는 또 가을 옷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으로 광고 전략으로 넘어갔을 때 광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광고 전략인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노출 매체라든지 혹은 뭐 노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광고 소재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타겟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노출 매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타겟팅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 노출 기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시간대별로 좀 노출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좀 주무시는 시간인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는 좀 꺼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그 시간에 끄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또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을 체크하면서 스크럽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광고 확장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품이 찜수랑 리뷰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그만큼 아까운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광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광고를 좀 집행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 기간 내에 전체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또 그룹별로 세부적인 그런 예산도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1예산 이 상품에는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도 꼭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상품별로 즉 소재별로 입찰가를 다르게 두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입찰가가 높은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부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타 상품에 비해서 조금 더 입찰가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동일한 입찰가를 두고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별로 입찰가를 좀 상이하게 두면서 우리가 10원, 1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당연히 아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쇼핑몰 상품형 진행 조건과 그리고 광고 목표에 따른 실행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에 이어서 지금부터 바로 광고 프로세스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진짜 실전입니다. 바로 노트북하고 컴퓨터 챙겨와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광고 세팅을 들어가 보기에 앞서 광고 계정을 생성을 해주셔야 광고 집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 먼저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기본 신규 가입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파란색 버튼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광고 계정만의 검색 광고 시스템 계정이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GFA를 추후에 진행하게 될 때 통합 아이디로 로그인할 시 굉장히 또 불편하게 또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초기에 가입하실 때부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서 추후에 배너 광고를 집행할 때도 연동하시기 어려움 없도록 꼭
꼭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광고 계정 시스템에 계정이 생성되게 된다면 여기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정을 가입해 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광고 대시보드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네이버 쇼핑을 연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캠페인을 생성하실 때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선 우리가 광고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즈 채널 검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광고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우리가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서는 비즈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 채널의 경우 정보관리 탭에서 비즈 채널 관리로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사이트, 쇼핑몰, 컨텐츠, 전화번호, 네이버 톡톡,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등등등 정말 많은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쇼핑몰인데 지그재그도 가능한가요? 에이블리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대표님의 채널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에이블리 메인이 아닌 에이블리 내 예를 들어서 AMPM 글로벌이라는 쇼핑몰 채널 그 프로필로 랜딩을 등록을 하셔야 비즈 채널이 정상적으로 연동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비즈 채널 검수를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비즈 채널이 제대로 검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 상태 탭에서 검토 중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연동이 됐다면 이 노란불들이 초록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영업일 기준으로 1, 2일 정도 검수가 소요가 되는데요. 1, 2일이 지났는데도 우리 비즈 채널이 왜 계속 승인이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비즈머니를 먼저 충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즈머니가 1원이라도 있어야 광고 비즈 채널 검수가 들어가니까요. 여기 비즈머니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충전하기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사용할 광고비를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네이버 신규 가입할 시 첫 30일의 광고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프로모션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신규 광고주님들은 꼭 한번 테스트 겸 등록을 해보시면서 무료 쿠폰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무상 쿠폰을 얻으신 경우에는 여기 비즈 쿠폰으로 충전하기 탭을 통해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비즈 쿠폰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광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광고비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페이, 즉 현금, 그리고 가상계좌,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대행사를 이용하신다면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이용하신다면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위임 발행과 위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충전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즈 채널까지 모두 검수가 완료되신 다음에는 우리가 쇼핑 검색 캠페인을 생성해 볼 거예요. 여기서 새 캠페인 혹은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쇼핑 검색 광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어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콘텐츠, 브랜드 검색 혹은 신제품 검색, 다음으로 플레이스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활용할 내용은 바로 쇼핑 검색 유형이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 쉽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쇼파를 판매한다고 하면 저는 쇼파 모바일 AMPM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 편하게 이 캠페인은 내가 쇼파를 세팅을 해놨고 모바일에만 노출을 시키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세팅을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저는 적어 놓는 편이고요. 다음으로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1, 예산을 걸어둘 것인지, 2번, 제한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월 광고비는 한 30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1, 예산에 10만 원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많이 노출을 시키고 좀 제한 없이 효율이 좋고 클릭이 많이 되면 좀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많이 소진이 또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갑자기 이슈 사항 등에 의해서 네이버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뭐 꿀고구마가 방송을 탔다. 그러면 엄청난 검색량이 증가하면서 이 제한을 걸어놔도 과소진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한 없음보다는 이제 캠페인단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걸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고급 옵션이라는 이렇게 숨어있는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더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설날 선물 세트만 좀 판매하는 그런 업종이다. 그래서 설날 이후에는 광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함으로써 내가 원치 않는 기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나는 일반적인 광고를 진행한다 라고 하면은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하시고 내가 원할 때는 캠페인 자체를 온, 오프 하시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추적 기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클릭한 광고에 대해서 파라미터라는 그런 추적 값을 통해서 광고주 사이트에 이제 코드를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뭐 검색되는 검색어라든지 유입된 검색어라든지 아니면 뭐 전환 추적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설치를 해주셔야 전환값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광고주분들도 간혹 계세요. 브랜드 검색 광고 진행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전환이 0건이에요. 클릭이 500번 일어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 설정이 끝났다면 바로 다음인 그룹단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캠페인이 생성이 됐고 캠페인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광고 그룹과 확장 소재라는 탭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캠페인의 하위 단인 광고 그룹을 생성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쇼핑몰 상품형, 제품 카탈로그형,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 이렇게 세 가지의 상품이 쇼핑 검색 광고 유형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광고주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쇼핑몰 상품형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이후에는 아까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광고 그룹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쇼핑 입점 확인, 쇼핑 인증이 되었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 후 인증하기 무조건 해주셔야 광고가 진행 가능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동의 후 인증하기를 누르게 되면 쇼핑 파트너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된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된 사이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기로 클릭을 하셔서요.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상품이 제대로 집행 가능한지 초기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두 완료되셨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기본 입찰가, 그리고 하루 예산, 그리고 또 숨어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노출 매체, 그리고 이제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그리고 이 그룹의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설정할 부분은 그룹명 보시기 편하게 설정해 주시고 기본 입찰가는 저희가 개별로 입찰가를 어차피 설정할 거기 때문에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자동 입찰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사실 많고 또 내가 원하는 입찰가에 노출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라면 직접 설정 50원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구조가 캠페인 밑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 A, B, C가 있으면 이 안에서 또 소재 A, B,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을 때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생성을 했고 또 그룹까지 생성을 했어요.
근데 캠페인에서 우리가 5만 원을 걸어놨다. 그러면 이 그룹들이 모두 제한 없음으로 두어도 캠페인에서 5만 원을 걸어놨기 때문에 5만 원 이상 절대 소진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제한 없음으로 걸어놨어요. 근데 그룹에서 제한 없음을 해놨다?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광고비가 다 나가는 거죠. 근데 캠페인에 제한 없음을 해놨지만 우리가 그룹 A에서 3만 원, 그룹 B에서 2만 원, C에서 3만 원 설정을 해뒀으면 3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이 캠페인의 1, 예산 총 한도는 자동으로 8만 원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캠페인 예산을 걸고 그룹 예산을 걸고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나는 캠페인 그룹 소재입니다. 난 캠페인의 예산을 건다라고 하면 그룹 간의 테스트겠죠. 근데 한 그룹당 동일한 소재를 2개 이상 세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끼리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좀 1예산이 적은데 세팅하고 싶은 상품이 여러 가지다. 그러면 캠페인의 예산을 거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룹의 예산을 건다 라고 하시면은 캠페인에는 제한 없고 그룹의 예산을 걸어둔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하시겠죠. 내가 광고하고 싶은 상품이 5개인데 그룹당 좀 가격을 다르게 하고 싶다. 상품당 가격을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뭐 A에 뭐 10,000원, B에 10,000원, C에 10,000원, D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뭐 세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내 마음대로 세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룹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노출 매체, PC랑 모바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캠페인 그룹 소재가 있다라고 치면 저는 여기 그룹에서 또 똑같은 상품을 PC, 모바일로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캠페인 예산에 걸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시고 다음은 노출 매체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PC, 모바일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모바일을 좀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모바일로 나누시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PC랑 모바일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나눠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뭐 줌이나 다나와 같은 파트너 매체에 노출이 안 돼도 된다라고 하시면 파트너 매체 과감하게 꺼주시고 또 콘텐츠 매체 내에 네이버 매체는 우리가 뭐 지식인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중간중간에 광고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난 안 하고 싶다 끄시면 되시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트너 매체 꺼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매체가 있는지 나는 개개인으로 관리하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다나와에는 노출 안 하고 싶은데 줌이나 빙에는 노출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화살표를 눌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으로 노출시키고 싶은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여기 노출 제한 매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노출이 되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바일 콘텐츠 매체, 파트너 매체. 만약에 콘텐츠 매체를 노출시킬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 금액과 비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 좀 메인 통합 검색이나 쇼핑 탭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매체 위주로 좀 노출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콘텐츠 입찰가 비율을 높여주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콘텐츠 매체 입찰가를 좀 낮게 설정해놔서 안 되면 그만, 노출돼서 클릭되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금액을 개별적으로 좀 설정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을 뭐 100원에서 300원 정도 설정하시면서 조금 콘텐츠 매체까지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PC나 모바일 입찰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처럼 PC랑 모바일 이렇게 뭐 전체 PC, 모바일 이렇게 3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가 방금 모바일 선택했잖아요. 그렇게 모바일만 켰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PC만 켜놨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 노출 매체로 모든 매체로 선택해놨을 때 이제 뭐 모바일에 나는 80% 가중치를 줄 거고 PC에 20%를 줄 거고 이렇게 할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당연히 모바일과 PC를 나누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가중치는 우리가 전체 1대 PC랑 모바일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지 설정을 하는 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룹까지 생성을 해주셨다면 다음은 이렇게 그룹 내에 소재, 확장 소재, 제외 키워드 플러스 타겟팅 탭 추가까지 4가지의 기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재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새 소재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우리 쇼핑몰 아이디랑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이 스마트 스토어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내가 광고할 상품은 검색하기를 그냥 누르면 우리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 상품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상품을 10개 등록해놨다라고 하면 여기 10개가 모두 노출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 탭을 누르셔서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 내에 소재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여기 그룹 내에 있는 확장 소재는 이 그룹 전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이고요. 나는 개개인별로 다르게 좀 적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품 상세 보기를 클릭하셔서 하단에 있는 확장 소재, 제외 키워드를 따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 홍보 문구를 활용한다든지 이거는 2개까지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쇼핑 상품 부가 정보는 뭐 찜수, 리뷰수 노출이 되는 거고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에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광고가 효율이 좋으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외 키워드를 좀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제외 키워드 추가를 눌러보면 우리가 자동 매칭된 키워드가 이렇게 쭉 다 뜨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뭐 전환율을 바탕으로 좀 살펴봐도 되고 아니면 뭐 노출 대비 클릭 수를 계산해서 클릭률 대비 이제 전환이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보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고구마라는 키워드가 클릭이 13번이나 됐는데 직접 전환율이 0이에요. 그래서 총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키워드의 경우 제외 키워드에 추가함으로써 이 키워드에서는 광고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 후 닫기 눌러주시면 제외 키워드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난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다시 조회를 하셔서 눌러주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도 안 나올 것 같다. 제외 키워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다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난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직접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노출용 상품명이라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지금 기본적인 상품명, 광고주님께서 등록해 주신 상품명은 이 상품명이에요. 원래 이걸로 키워드가 자동 매칭되어서 노출이 되는데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는 영암, 베니하루카, 세척, 꿀, 고구마, 그리고 3kg, 5kg, 10kg 이 키워드들로 자동 매칭된 키워드를 좀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통해서 노출용 상품명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척 꿀고구마 말고 밤고구마, 호박고구마라는 키워드에 모두 이걸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노출용 상품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영암호박고구마 이 키워드가 모두 자동 매칭되어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존에 등록한 이미지보다 다른 이미지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노출용 이미지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변경된 이미지로 저렇게 노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재별로 확장 소재랑 제외 키워드를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고 타겟팅 탭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그룹별로 요일 및 시간대, 그리고 지역 성별, 그리고 연령대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4.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조회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50대에서 60대에서만 전환이 발생하고 20대에서 30대에서는 광고비 누수만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5060만 노출을 시킨다든지 혹은 성별 부분에 있어서도 남자가 클릭을 더 많이 하는데 여자만 팔린다라고 하면 여자만 노출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회사가 가산에 있어서 가산에만 노출시킬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가산 근처인 금천구만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다 지운다든지 하실 수 있고 요일 및 시간대는 마찬가지로 새벽 2시에서 5시에는 효율이 안 나와서 끈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이렇게 지역 여러 지역 검색하기 하셔서 여러 지역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좀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또 선택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노출시키고 싶은 혹은 노출 제외시키고 싶은 지역들을 바탕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찰 가중치까지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남성, 여성을 로그인 한 분들을 기반으로 좀 보는 거고 로그인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알 수 없음도 포함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까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연령대 또한 우리 상품이 좀 잘 팔리는 분들에게 노출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률을 봤을 때 고구마다 보니까 이제 10대 분들은 좀 많이 클릭을 안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 제외를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 품질 지수라는 탭인데요. 이 품질 지수가 총 7칸이 되어야 정말 좋은 광고이다. 이 부분은 인기도, 그리고 적합도, 그리고 성과 등에 대해서 이제 광고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광고 품질 점수가. 7칸이 풀칸이지만 기본적으로 4칸이 부여가 되고요. 우리 광고가 소비자들이 검색했는데 유입도 별로 안 되고 유입됐는데 전원도 별로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최소 1칸까지 낮아질 수 있으며 1칸까지 낮아질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입찰가를 8,000원 이렇게 걸어둔다고 해서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함께 입찰가와 품질지수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품질지수가 4칸이고 1칸의 차이는 광고비가 약 2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관리를 하셔서 우리 상품이 좀 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가 좀 전환이 잘 되고 있는지, 페이지에 유입돼서 체류 시간은 얼마인지 등 광고 성과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도구 탭에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탭을 설정하시면 여기 우리가 자동으로 좀 대신해서 설치해 주시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신청을 해놔가지고 안 뜨는데 여기 누르시면 내가 아직 설치를 안 한 비즈 채널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신청 가능 사이트가 뜨고요. 신청 해지 가능 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전환 추적이 가능하게끔 하셔야 아까 우리가 캠페인 세팅할 때 설정했던 파라미터 값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파트너존 아이디를 어디서 보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들어갈 파트너존 아이디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로 유입하셔서 클릭, 광고, 현황, 요약을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아이디가 뜨게 되니까요. 그 아이디를 여기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인증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쇼핑 검색 광고의 기본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집행하면서 좀 성과가 개선됐던 사례도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좀 더 깊고 심도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쇼핑 파트너 센터 인증이라든지 네이버 쇼핑 입점하기라든지 비즈 채널 검수처럼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은 꼭 준비를 해주셔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들을 꼭 유의해서 좀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